Hi everyone, this is Lincoln. This is where Today is the 7th of July 2021, Wednesday, now 2:20.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여행 영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트로가 깁니다. 예, 오늘 이제 우리 잉글리시 샤우팅 멤버 중에 한 분이 윌리엄 님이 식사를 초대해 주셔서 스테이크를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예, 그리고 겁나 많이 먹습니다. 좀 잉글리시 샤우팅에 유용한 좀 여러 가지 앞으로 방향 그런 거에 대한 조언도 듣고 또 인생에 대한 조언도 듣고 네. 굉장히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재밌으세요? 예. 오늘 이제 수요일 날은 저희가 아침에도 여행 영어고 저녁에도 여행 영어죠. 예, 그래서 잉글리시 샤우팅이 아침 7시에 하고 저녁 9시에 하고 10시엔 발음 수업이고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외국에 뭐 단기 어학연수라든지 아니면 좀 여행을 좀 중장기로 갔을 때 홈스테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홈스테이에 관련된 여러 가지 표현들을 이제 공부를 좀 해볼 건데요. 그 전에 제가 이제 호주에서 홈스테이를 처음에 갔을 때 했었던 경험담을 얘기를 해드리자면 지금 호주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보다 국민소득은 높지만 실제 가서 느껴보면 우리나라하고 생활 수준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거 혹시 알아요? 며칠 전에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선진국에 편입이 됐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게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지위는 개발도상국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이번에 며칠 전에 선진국으로 됐는데 지금 선진국이 우리나라까지 포함해서 27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에 26나라가 있었고 우리나라가 27나라에 이제 공식적으로 선진국에 들어간 거고. 경상하네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개도국으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도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없어진 거죠. 그리고 이게 처음 있는 일이라 그래요.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편입된 게 역사상. 그래서 굉장한 거죠. 어찌됐든. 그럼 계속 선진국이었고 막 그랬었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구가 생긴 게 뭐 2차 대전 이후에 생겼을 테니까 뭐 한 6, 70년 됐겠죠. 근데 이제 그 6, 70년 동안은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온 경우는 없었던 그렇죠. 거죠. 발전을 해서 와, 그렇죠. 대단하네. 근데 하나 조금 궁금한 거는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어디로 돼 있는지 모르겠고 원래부터 아니면은 하여튼 그 지위가 조금 궁금하긴 한데 우리나라하고 홍콩, 싱가포르 제일 많이 발전을 했잖아요. 예를 들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만큼 못 살았었거든요 옛날에는. 그랬다가 이렇게 발전을 했으니까. 근데 그 나라는 뭐 아직까지 선진국에 편입될 충분한 조건은 될 것 같긴 한데 뭐 대만하고 싱가포르하고 홍콩은 어떻게 되는지 그건 나중에 한번 알아보기로 하고 어찌됐든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그렇게 이제 선진국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찌됐든 홈스테이를 할 때 호주에 갈 때 크게 홈스테이를 하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정말로 좀 돈이 필요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 맞벌이고 대부분 전자레인지에 뭐 음식 데워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별로 얘기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보다는 약간 은퇴하시거나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정말 좀 재미삼아 하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 집에 가면 아무래도 저녁도 좀 그래도 괜찮게 나오고 그다음에 좀 대화할 수 있는 기회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선별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그 돈을 목적으로 하는 집에 가면 맞벌이다 보니까 거의 식사 맨날 전자레인지에 3분짜리 뭐 그런 거 하나 줘요. 이거 대서 본인이 그냥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홈스테이 하는 의미가 별로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오히려 그 집에다가 돈 빌려줬다 못 받아갖고 막 곤욕 치는 친구들 많이 봤어요. 예를 들면 한 달 두 달 있으면 친해지잖아요. 네네. 그러면 왜냐면 뭐 유학생들이 그래도 뭐 몇백만 원씩들은 가져가니까 뭐 급하다 돈 좀 빌려달라 이래갖고 돈 빌려줬다가 못 받다갖고 굉장히 난감한 경우도 많고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돈을 빌려주는 경우는 없나? 없겠죠? 누가 호주 사람이 그런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죠? 또 이런 경우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기대치를 좀 많이 좀 낮추시면 좋을 게 호주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아파트 뭐 시설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호주 같은 경우는 주로 플랫이나 뭐 이제 그 유닛이나 뭐 이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보다 주거 환경은 오히려 좀 더 안 좋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처음에 이제 제가 홈스테이 갈 때 이제 저 와이프랑 같이 갔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 부부가 둘이 가다 보니까 조금
이 쉬운 경우는 아니라 홈스테이 패밀리를 고르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처음에는 뭐 호주가 아무래도 좀 땅이 넓으니까 막 우리한테는 엄청 좋은 조건에 뭐 집안에 테니스장도 있고 수영장 있고 뭐 농구장 있고 축구장 있고 가서 보니까 진짜 있기는 다 있어요. 있어요? 근데 있는데 뭐 수영장 뭐 당연히 이렇게 조그만하고 그다음에 테니스장 거의 테니스를 칠 수 없을 정도로 뭐 있기는 다 있긴 있어요. 와. 근데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만큼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그런 거하고 홈스테이 패밀리하고 좀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일찍 일어나니까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니까 와이프는 같이 자고 있는데 거기서 막 불 켜놓고 공부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침실은 2층에 있고 1층에 있었는데 1층에 내려와서 1층에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2층이 마룻바닥이니까 2층에서 1층을 내려갈 때 이 마루를 지나야 되는데 그게 삐걱삐걱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홈스테이 그 파더 앤 마더가 왜 너는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 잠도 안 오는데 가만히 계속 누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럼 옛날부터 3, 4시에 계속 일어나시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저는 샤워를 보통 이제 호주도 덥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간단하게 샤워하고 저녁에는 비누칠 같은 것도 아니고 그냥 1, 2분 동안 물만 한번 쫙 견지고 나와요. 그럼 시원하잖아요. 근데 이제 호주가 좀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근데 보통 뭐 10분, 15분 샤워를 하니까 근데 저는 1분 하고 나도 이 사람은 10분, 15분 이 사람인데 시간 재고 있는 건 아니니까 나한테 계속 왜 하루에 2번 샤워를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녁에는 그냥 샤워라기보다도 물만 쫙 견지고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된다. 우리 집에서는 한 번만 샤워해라. 뭐 예를 들면 그런 갈등이라든지. 그다음에 아침에 이제 시리얼만 먹고 가거든요. 배가 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리얼에다 토스트를 한쪽 먹는데 우리가 계란을 좀 먹겠다. 계란은 우리가 사갖고 오겠다. 그래서 우리가 좀 부쳐 먹겠다는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되냐 그랬더니 가스비하고 뭐 기름 같은 거 튀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까지도 깨끗이 정리하겠다. 그래도 안 된다. 우리 집에 들어왔으니까 우리 집의 규칙을 따라라. 그래서 이거 시리얼하고 빵 한 쪽만 먹거든요. 배가 고프다. 그랬더니 배고픈 건 네 사정이지 우리 사정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굉장히 강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은 조금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그러네요. 뭐 이상하네. 근데 어찌됐든 그러니까 걔들은 근데 문화가 그런 거죠. 배고픈 건 네 사정이지 우리 사정은 아니다. 이렇게 그게 이제 분명한 거죠. 네가 배고프면 나가서 뭘 더 사 먹든지 해라 이런 거죠. 근데 아침에 막 학교 어학당 가기 바쁜데 뭘 중간에 사 먹기는 쉽진 않죠. 그래서 어찌됐든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홈스테이를 고를 때라든지 그런 부분을 잘 좀 홈스테이도 참 쉽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문화적 차이 때문에 한 달 하고 나와서 다시 더미터리나 이런 데 들어가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냥 커티지라고 그러는 편하긴 한데 또 대신 홈스테이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집에 만나면 문화적인 그런 거를 또 많이 경험해 볼 수 있으니까 좋은 호스트 패밀리를 만나면 괜찮은데 제가 볼 때 확률적으로 한 2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좋은 호스트 패밀리를 만나는 확률이요. 어찌됐든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요 첫 번째 표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너 호스트부터인가? 아니면? 호스트부터. Welcome. It's very nice to meet you.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기 간 학생이라고 우리가 할게요. 학생분이 Thank you for your warm invitation. 뭐 근데 사실 이렇게까지는 안 하고 보통 예를 들면 It's very nice to meet you 그러면 뭐 nice to meet you too 그러거나 예를 들면 Thank you 뭐 이 정도 하겠죠. 근데 어찌됐든 여기서 표현을 하니까 이제 그 따뜻한 그러면 warm이고 이제 초대면 invitation이다. 그래서 warm invitation 요렇게 실질적으로 요렇게 말하진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 안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집에서처럼 편하게 해라. 아무래도 남의 집에 온 거니까 좀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 되게 많이 써요, 이 표현은. Make yourself at home 그러면 make comfortable 하라는 거죠. 그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뭐가요? make comfortable이 안 돼.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데 어찌됐든 예의상 보통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이제 thank you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make yourself at home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help yourself.
그거는 맘대로 드세요 이건가? 아, 그렇죠. 그거는 뭐 이제 식사를 할 때 뭐 뷔페 같은 데 가서 양껏 드세요 그럴 때 help yourself 그렇게 얘기하죠. yourself는 at home. 저는 편안하게 해라. 해라. 그리고 보통 이제 그렇게 홈스테이를 하게 되면 조그만 선물들 같은 거를 준비를 해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얘기를 하잖아요. I brought some small gift from my country. 그래서 하니까 thank you so much. This looks beautiful.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가면 좋은데 이제 아까 아침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저는 그날 미리 준비를 못해서 그냥 공항에서 면세점에서 초콜릿 세트 같은 걸 샀어요. 그래도 어쨌든 좋아하더라고요. 그냥 부담 없이 받을 수 있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를 기념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게 있으면 더 좋겠죠. 준모 씨가 그 샤오팅 시간에 얘기했는데 네. 하와이탈 좋아한다고. 아, 그런 거 좋아하죠. 왜냐면 우리나라의 어떤 고유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또 하이탈 말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윌은 뭐 좀 선물해 주고 싶어요? 하와이탈 말고 한복 저고리 쬐끄만 거? 그런 그럼 것도- 이렇게 일단 인형처럼 생긴 거. 그렇죠. 그런 것도 좋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what are these for? 그러면 이것들은 무엇을 뭐, 위한 겁니까? 뭐냐. 물어보니까 they are Korean handcraft bookmarks. 그러니까 책갈피 같은 거죠. 그래서 한국적인 핸디크래프트가 된 이렇게 뭐 이렇게 수공예로 약간 된 그런 책 마크 같은 건가 봐요. 그런 거다. 그런 거고. 이제 호스트에서 집을 보잖아요. Let me show your room. 그랬더니 stunning. 이게 이제 아까도 이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굉장히 좋다. 약간은 이제 좀 과장하는 의미도 있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stunning 하면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예를 들면 근데 많이 awesome. 안 쓸 것 같아. 스톤이. 아, 많이 써요. 근데 실제 stunning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고 stunning 그러니까 약간의 굉장히 기분 좋은 예를 들면 윌이 오늘 새로운 옷을 샀어요. 그래서 딱 입고 왔어요. 야, 나 오늘 어때? 그러면 you are stunning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야, 너 너무 오늘 멋진데? 이런 거죠. 어썸 많이 써. 어썸. awesome하고 비슷한 거죠. 근데 하여튼 awesome은- stunning이 굉장히 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다 이런 거죠. 그렇죠. 스토닝. 그래서 아까도 제가 뭐 그런 얘기했지만 전기 찔찔 감전될 정도로 좋은 거 그런 거를 그런 stunning 느낌. 그런 느낌이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긴 나의 아이들이다 그러면서 these are my children, Timothy and Daniel. 그리고 그러니까 hi, it's very nice to meet you all. 그리고 my name is blah blah from Korea, from South Korea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코리아 하면 물어봐요. South Korea. 그런 것 같아요? 물어봐요. 그리고 그 다음에 I'm wondering I'm wondering if I could use the bathroom. 화장실. 그래서 남의 집에 가면 항상 화장실을 좀 이용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론 이제 여기서 하루 이틀 지나서 완전 가족이 이런처럼 생활을 하다 보면 뭐 매번 사용할 때마다 물어볼 필요는 없지만 처음에 갔을 때는 물어보요. 그래서 I'm wondering if I could use the bathroom. 그러면 sure the bathroom is at the end of the hallway. 그 복도 끝에 있다. 근데 호주가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 집이 호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렇게 똥 누는데 그 변기라고 하죠. 그거하고 분리돼 있어요. 그다음에 세수하고 샤워하는데 분리돼 있고 또 손 씻는 데도 같이 따로 이렇게 다 분리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딱 가면 손 씻는 데 있고 이쪽에 문이 있어서 대변 보는 데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샤워실하고 뭐 이제 세면대하고 있고. 근데 저는 그렇게 분리돼 있는 게 되게 좋은 게 아무래도 이제 대변 이런 쪽에서 냄새가 나잖아요. 이게 같이 있으면 한 사람이 하고 나면 또 냄새 나고 그러는데 여기다 보통은 보면 또 이제 냄새 할 수 있는 뿌리는 뭐가 있고 창문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창문 열어놓고 그거 치칙 뿌리고 나오면 여기는 돼 있고 이렇게 그리고 그러면 두세 사람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 뭐 화장실 가고 이 사람 하고 화장실 갔다 오고 손 씻는 데 따로 있으니까 손 씻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렇게 된 게 편리하고 우리나라도 요즘 짓는 아파트나 집들에서는 가끔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놓는 게 상당히 동선에서도 그렇고 편리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주상복합 짓는 것도 그렇게 지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용하기가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실이 하나 있어도 두 개, 세 개 있는 느낌이고 맞네. 두 개 있으면 세 개, 네 개 있는 느낌이죠. 그러면 네 명의 식구가 있어도 사실 화장실이 하나나 두 개면 조금 불편할 때도 있는데 때로는 그런 식으로 돼 있으면 불편할 일이 별로 없죠. 그럴 것 같은데요? 네. 좋은 아이디어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하나밖에 없는데 세 명이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이 샤워하고 있는데 내가 갑자기 똥 마려우면 막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막 너 빨리 나와라 샤워하고 있는데. 근데 샤워하고 있는데 이게 그 완전히 이렇게 밀폐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 완전히 밀폐돼 있다니까. 문이 이렇게 별도로 있고, 그러니까 완전 다른 공간, 다른 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 그 문이 두 개 있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문이 두 개 있는 하나는 거죠. 조금 그냥 그 대신 여기 조그매요, 되게. 아. 그래갖고 문 딱 열니까 완전 그렇게 겁나 별도로 돼. 좋은데? 그 좋죠. 겁나 좋은데? 예. 어.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죠. 완전히 나는 이게 한 공간에 요만큼 이렇게 잘라가지고. 아니 있는 줄 그게 아니고 알았는데. 완전히 문이 있고 별도로 벽이 완전 막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좋죠. 겁나 좋은데? 예. 그래서 다른 걸로 그래서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왜 그렇게 안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만들면 훨씬 좋은데. 비용이 더 들어가나? 아 약간은 더 들어가겠지만 근데 요즘은 좀 약간 럭셔리한 아파트는 사실 룸마다 화장실이 하나씩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이 4개, 화장실 4개인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거 좀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룸이 4개고 방이 화장실이 2개여도 아까 얘기처럼 그런 식으로 만들면 괜찮거든요. 오, 괜찮은데? 그리고 냄새 간섭 현상이 서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좋은데? 그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안 했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씩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예를 들면 뭐 조금 어디죠? 지금 그 리조트로 유명한 회사 그게 뭐죠? 아 반얀트리. 반얀트리에서 짓는 거는 그런 식으로 다 만들어놨다. 그리고 뭐지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고 요즘 강남이나 이런 데서 표방하는 거 있거든요. 그런 거는 그런 식으로 져져 있어요. 좋은 것 같아요. 훨씬 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찌됐든 오늘은 그 호스트 패밀리에 갔을 때, 그리고 위는 만약에 이제 호주라든지 이렇게 뭐 만약에 한 달, 2달 동안 어학연수 할 기회가 있다면 혹시 뭐 궁금한 것도 있어요? 이런 점은 혹시 궁금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조심해야 될 거? 아 조심해야 될 거 근데 얘기하니까 외국은 좀 위험하지 않나? 뭐 사기나 뭐 이렇게 스틸 같은 거 당해가지고 그렇진 않아요? 아 근데 뭐 호주 같은 경우는 뭐 안전한 편이라 뭐 시드니나 이런 데 조금 위험할 수 있겠지만 시드니 빼고는 그렇게 뭐 안전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소매치기 당할 수도 있죠. 근데 요즘은 소매치기가 별로 없어진 게 사람들이 현금을 별로 안 들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소매치기 많이 없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태리 같은 데는 소매치기가 되게 많다 그러고 호주는 그런 거는 별로 없는데 다만 이런 거는 문화 차이에서 제가 이런 경우 있었는데 여자분인데 얘들은 그 안에 속옷에 대해서 부끄러움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속옷을 빨아서 전부 이렇게 바깥에 널어놓거든요. 근데 그 여자 원래는 그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이제 좀 더 영어 공부를 하려고 호주에 왔는데 1년 휴학하고 한 20대 후반쯤 됐었는데 자기 속옷을 내놓는 게 좀 창피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팬티 같은 거를 이제 그 화장실에서 빨고 자기 방에다 널어놨는데 문제는 카페트잖아요. 아무리 꼭 짜도 물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카페트가 좀 손상이 된 거예요. 그 홈스테이 마더가 얘를 정신병자로 모는 거예요. 너는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속옷 이런 걸 내놓는 게 왜 부끄러워서 그랬다 그랬더니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속옷은 옷인데 이게 왜 부끄럽냐는 거예요. 그런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호주에서는 예를 들면 그 대학생들도 금요일이나 토요일이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하고 자는 게 당연해요. 만약에 안 자면 오히려 얘는 게이나 레즈비언이 아닌가 의심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인이 됐으면 주말에는 그 파트너가 있고 파트너하고 잠자리를 자야 되는 거죠. 그 만약에 사귀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뭐 좋은 문화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형 좋은 문화라고 하면 안 되죠. 좋은 문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대부분 남자 여자들 다 어학연수 가면 거기서 뭐 다른 동양 애들하고 많이 사귀든 아니면 호주 애들하고 사귀든 해서 동거를 많이 해요. 사실 거의 99% 하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요? 빨리 돈 벌어서 호주 가야겠습니다. 호주 가야 될 것 같아. 공부하러. 근데 이상하게 한국 여자애들하고 호주 남자애들하고는 잘 되는데 한국 남자애들하고 호주 여자애들하고는 잘 안 돼. 안 될 것 같아. 왜냐면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니까. 일본에. 근데 일본 애들을 만나는데 일본 애들은 또 한국 남자애들 싫어하나? 아니요, 일본 여자애들 한국 남자애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일본 여자애들하고 한국 남자애들하고 되게 많이 커플이 되는데 여기서 제가 조금 재밌는 비화를 하나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한국 남자애인데 얘가 스타일이 괜찮아요. 그리고 키도 크고 그래서 굉장히 이쁜 일본 여자애를 사귀었어요. 근데 이 여자애가 워킹홀리데이는 보통 3개월마다 다른 지역을 가거든요. 다른 지역을 가게 되는데 얘하고 친한 다른 일본 애하고 또다시 동거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쳐요. 근데 이 얘가 한 달에 한 번씩 다시 이 남자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 한국 남자애가 이 자기가 친하던 일본 다시 다른 여자애랑 동거하는지는 몰라. 그래갖고 얘가 오면 이 일본 여자애가 다시 이 남자를 얘한테 내줘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얘랑 동거하고 있다가 얘가 한 달에 한 번씩 오면 얘랑 또 같이 며칠을 같이 자면서 지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한국 남자애도 그렇고 일본 여자애도 그렇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새로 사귀게 됐으면 우리 새로 사귀게 됐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일본 여자의 마음은 얘가 서로 친하잖아. 일본 애들 둘이 서로 친하니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일본 여자애가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얼마나 근데 나중에 결국 알게 되죠. 그래갖고 큰 사단이 났었는데 사단이 났어요? 그거 나죠. 근데 그 한국 남자애도 좀 이상한 애 아니야? 내가 일본 여자가 그렇게 하라고 해도 나 그렇게 안 하겠다. 이제 너랑만 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얘 온다고 얘가 일본 여자가 양보한다고 얘랑 또 덥석 자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둘 다 좋아한 거지. 아, 물론 그렇겠죠. 그렇지만 그게 그렇게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봤을 있다는 때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그냥 다 오래갈 사이가 아니라고 다 인지하고 있었을 수도 있죠.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거기서 파티를 했는데 홈스테이 하고 있는 애가 이제 홈스테이 파더 마더가 이제 며칠 여행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얘가 그 같이 파티 온 애들한테 제발 이 침대에 홈스테이 파더 마더가 자는 침대에 방에는 들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했는데 한국 남자하고 일본 여자애 거기 또 몰래 들어가갖고 거기서 한 거예요? 좀 뭐를 하다가 그 홈스테이 하는 애한테 걸린 거예요. 그래갖고 얘가 신경질 나서 뭐를 던졌는데 그게 하필 일본 여자의 여기 이빨에 가서 부닥쳐서 이빨이 깨졌어요. 그래갖고 이거를 또 얼마를 물어줘야 되느냐. 그래서 얼마 물어주긴 물어줬는데 하여튼 근데 일본 여자애도 자기 또 잘못한 것도 있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실 일본 여자애는 그렇게 한국 남자를 좋아하는 건 아닌데 한국 남자애가 막 엄청 푸시를 해갖고 그 방에 들어가 사게 됐는가 봐요. 근데 이제 일본 여자애들은 자기를 좋다고 그렇게까지 푸시를 하는데 어떻게 미안해서 계속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일본 여자애들은 또 그렇게 왜냐면 일본 남자들은 그렇게 강하게 푸시를 잘 안 하는가 봐요. 근데 한국 애들은 그렇게 강하게 푸시를 하니까 나를 정말 좋아하나 보다. 또 이렇게 약간 생각을 하는 상남자 거죠. 스타일 좋아하나 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윌로 호주 가서 이제 일본 여자애를 하려고 상남자 스타일로 이렇게 몰아붙이면 됩니다. 하여튼 요 정도까지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네. that's it. This is Lincoln. This is where See you next Bye. time.